2025년 4월 9일입니다. 오늘 TV조선 광화문에서 이것저것 방송하려고 갔었는데, 거기에 뭐 장애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고요. 장애인 관련된 날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KBS 1라디오 낮방송은 마무리했습니다. 뭐, 그래도, 뭐, 고맙다고 파리바게트 작은 케이크 하나 촛불에 갖고 했는데 뭐 고마웠고 어 어쨌든 이제는 그 라디오 시사 같은 건 별로 쉽지 않습니다. 보람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대과 없이 마무리됐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 뿌듯합니다. 어쨌든 뭐 감사했고 뭐 이걸 볼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봐주신 아니 저기 일라디오 청취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자, 오늘 TV조선 갔다 오고 원래는 오늘이 제가 주동을 한 회식 날인데 하필 또 원래 그 일정이 없던 모친 그 병원 모시고 가는 게 내일 또 새벽에 해야 돼서 눈물을 머금고 또 미안하죠. 사실 제가 주동을 했고 제가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갑자기 이렇게 된 거를. 근데 이제 다음엔 제가 또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제가 참석을 하는데 제가 돈을 내기도 애매한 그건 좀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사건 파일 20 사건 파일에서 그건 그렇고 을 보니까 날씨가 좋고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 때문에 막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벚꽃도 지기 전에 즐기십시오. 충분히 즐기십시오. 보니까 조금 그 환덕수라는 놈은 도라이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갑갑하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지가 뭐라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나. 그래 좋아 임명한다고 쳐. 그런데 하필 그 내란 사태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 인물을 이완규라고 하는 놈은 그거를 이건 뭐 시비이면 도발이거나 원한대행으로 자기가 또 해야 되는데 이건 논란을 키우는 것 같다. 이 새끼가 무슨 뭐 거기 이 주가 조작범 놈들한테 그 뭐가 뭐 책이 잡혔나? 도대체 거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나 이 관련된 사람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어차피 2달 뒤면은 대통령이 뽑히고 그럼 그때 임명해도 되는 걸.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마흔형 임명하면 7명 되니까 최소한의 그 이 헌법재판소 돌아갈 수는 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2명 나가고 1명 하면 7명이니까. 하여튼 정신 나간 새끼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왕 그런 새끼도 이상한 새끼고 하여튼 이게 그리고 더 이상한 새끼들은 그 지금 한남동 관저 있는 그 저기 이 주가조합본 그년이랑 그 새끼예요. 이런 도라이 같은 새끼들이 음, 짐 싸갖고 나가야 되는 건데 술 처먹고 거기서 그 이제 술 처먹고 거기서 음? 이게 뭐하는 이게 부끄러움을 아는 놈들인지 이 도라이 같은 년놈들이 주가조작금 인연은 완전히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려와라 그냥 세금으로 술 처먹고 법 처먹고
도대체 저딴 년놈들을 대통령 뽑았으니 파면 이 사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 세계사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거지 같은 년놈들. 어쨌든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선거 전에 본격 들어가면 이제 정신없겠죠. 뭐 저는 선거와 관련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럼 하여튼 오늘 약간 기분이 이랬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전 좀 이따 빨리 이제 이천으로 출발해서 미리 좀 일찍 자둬야지 내일 새벽부터 또 운전을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좀 이따 조금 다뤄야 될 내용들은 좀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런 사건밖에 없어서요. 기억나시겠지만은 군산에서 교제폭력에 시달리다가 5년 동안 그놈을 불질러 죽게 만든 여성. 그 여성에서 1심에서는 12년 나왔고 2심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받기를 바랬고 저도 계속 이거는 정당방위가 인정돼야 된다. 최소한 형량이라 하더라도 5년 이내야 된다. 집행유예 정도로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이거는 집행유예가 안 나와도 5년 이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고등법원의 판사라는 놈들이 사실 요번에 아까 보니까 그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한덕수에서 그 한모하는 부장판사 그 새끼도 이상한 새끼네. 2,400원 횡령했다고 버스기사를 해고한 그거. 하여튼 이 법을 다루는 놈들이 제정신이 아닌 경우. 하여튼 그래서 형사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전문성이 있거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그런. 그러니까 걔들한테 이 헌법을 바꿔서 양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증거에 의해서 사회적 상식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아니면 형량 판단, 윤변 판단을 별도로 하게 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건데 요 군산 사건에서는 뭐 조금 깎았어요. 10년으로 깎아서 그랬는데 또 뭐 겨우 그 정도 해서 여성단체라든가 일단 저도 이거는 너무 현실을 무시한 자살. 그래서 판사, 야, 너 니네들 5년 동안 학대를 당해봐라, 폭력을 당해봐라, 죽음의 공포를 당해봐라. 이건 피고인이 아니라 서바이버, 생존자다. 그러니까 판사란 놈들, 사법부란 놈들이 생각하는 이 거지 같은 이 시스템의 한계. 아직 거의 매일 죽어나가고 있는 이 매맞는 소수자들에 대한 이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안타깝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꼭 파기환송돼서 그래서 이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친족 관련된 어떤 강간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들으시기가 참 불편하실 겁니다. 첫 번째 나눌 사건은 이건 뭐 개새끼라면 개를 욕되게 하는 거죠. 완전 인간 말종 새끼입니다. 어떤 새끼냐면 70대에 나이 처먹은 놈인데 40년 동안 본인의 딸을 강간했습니다. 무려 200 몇십 회를. 그것도 숫자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25년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개탄스럽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끼가 자기 딸을 40년 동안 강간을 했는데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겪고 했는데 결국은 딸이 출산이 됐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 범인놈의 딸이기도 하고 손녀이기도 합니다. 자기 딸을 강간해서 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은 그냥 진짜 능지처참. 광화문 앞에다 놓고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되는 새끼 아닙니까? 에? 성기든 뭐 완전히 다 찢어. 이런 새끼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악마 같은, 악마란 말도 과분할 겁니다, 이런 새끼한테는. 응? 근데 그 아이는 나는데 그 딸아이한테도 성범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도대체 뭐 인간의 인두껍을 썼지만 그건 다 완전히 그 찢어 죽여야 되는 새끼인 거죠. 자기 딸을 강간해서 그 딸을 낳게 해놓고 그 또 딸이자 손녀인 그 애를 또 성범죄 저질렀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가? 이건 너무나도 처참한 겁니다. 여기 이 재판장이라는 판사가 자기도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새끼는, 이 범인은 범행을 부정하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징역 25년이 됩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찢어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냥 완전히 아예 끓는 물에 튀겨 죽이거나. 이런 새끼들이 있다는 게 참 우리 사회가 참 기가 막힌 부분인 거죠. 또 하나는 이 새끼도 똑같이 죽여야 되는데 자기의 여동생을 초등학생부터 강간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했어요. 성인이 돼서 도망 나가려고 했을 때 도망 나간 거죠. 그 오빠를 피해서. 그런데 그 여동생의 거처를 이제 안 알려주니까 몰래 그 자기 엄마의 그 USB를 뒤져갖고 주소를 알아갖고 죽이려고 기다리다가 흉기를, 그러니까 강간하고 죽이려고 뭐 성기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 거처에서 기다리다가, 근데 마침 없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다행히 도망갔어요. 5일 동안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완전히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지,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도망 나와서 목숨 건졌는데, 근데 이 새끼가 또 하는 말이, 자기는 실제로 뭐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뿐이고 뭐 살인이란 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새끼 완전히 개새끼들입니다. 이게 다 개소리입니다. 혀를 뚝 잘라갖고 혀를 튀겨서 이 새끼 아주 콧구멍에 쳐먹어야 됩니다. 이런 새끼들이 어디 오랫동안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하고 가학적 변태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로 도망가니까 죽이려고 하고, 양심의 가치를 일반의 양심 같아. 오늘은 왜 이렇게 이 더러운 그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둘이. 그런데도 더 문제는 이놈을 그 감형한 이 판사들의 얘기예요. 뭐냐? 어, 강간 등 살인죄는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초범이다. 야, 이 판사가 이름이 뭐야? 야, 그 서울 북부지법 제13형사법 이태용 부장판사. 야, 이태용 판사. 야, 미수에 그친 거는, 미수라는 건 걔가 그 범인 놈이 자기가 멈춘 게 아니잖아. 즉 말하자면 강간한 걸 죽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도망가서 미수가 된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멈췄다고 하면 미수라고, 어떤 그 미수로서의 양형 참전 요건이 되지. 근데 강간한 걸 죽이려고 해다가 피해자가 요행이 도망갔다가 하면 그거를 미수지만은 양형의 감형 요건으로 한다? 야, 이 도라이 같은 새끼야. 판사놈아. 이게 맞는 얘기냐? 하여튼 우리는 이 법을 다루는 판사라는 것들이 도대체 기본적인 소양이 없어. 그러니까 양형의 어떤 미수가 양형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된다? 하다가 멈추거나 하다가 이거는 했지만 안 된 거잖아. 다른 어떤 범인의 사유가 아닌 걸. 근데 그런데고 감형을 한다? 이 새끼가 지금 20년형이에요. 이게 나이가 대충 한 20대 이 25세. 그러니까 2024년 24세예요. 이런 새끼들은 한 40대 중후반에 나오겠죠. 그때 돼도 이 피해자가 40대 초반쯤 될 겁니다.
그죠? 지금이 20살이니까 24살. 그때도 도망 다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잔혹하고 아주 그 인간의 탈을 쓴 나쁜 새끼들은 그냥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강원 앞에서 그냥 먹을 줄 알았든 단두대를 치든 아니면 거기서 튀겨 죽이든 찢어 죽이든. 오늘은 이 두 죽이 새끼들이 이게 이런 놈들을 국민 세금으로 처먹이니, 예? 그리고 이따위의 판결을 하니 대한민국의 정의가 제대로 쓰겠습니까?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놈들에 대한 판결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걸 판결한 판사놈들의 기본적인 어떤 법의식, 법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뭐 맥락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건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아닌데, 이건 인천의 축제장에서 2017년도에 이제 어떤 여성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강간을 당한 거죠. 공범 남자는 두 놈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제가 열린 상태에서 모르는 남성놈 두 놈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집단 강간을.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뭐 거기 DNA 있었겠죠. 이놈이 다시 6년 뒤에 경기도 과천에서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잡혀갖고 실제로 패니까 7년 만에 붙잡혔는데 30대 놈인데, 이놈이 경기도 한 여자 고등학교의 행정 공무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 사건도 그 방송을 했었죠. 야, 이 새끼 봐라.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새끼가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여자 고등학교 행정직?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새끼의 여죄라는 건 제대로 했을까? 글쎄, 건보 직전까지 들을 했어요. 그때도 저는 말씀드렸죠. 이거는 분명히 여죄를 털어야 된다. 이 새끼 대단히 위험한 놈이다. 그것도 다른 공범이랑 집단 강간을 했는데,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겁니다. 인천지법의 부천지 형사 일부가 얘를 집행유예를 때렸어요. 좀 말하자면 이놈이 3년의 집행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꽉꽉 채워서 집행유예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1심 재판 때는 실제로는 1심 재판 때의 어떤 말하자면 집행유예가 된 거죠. 검찰은 5년을 구형했어요. 저는 사실은 5년보다 더 구형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첫 번 사건도 아니고 다른 사건, 상습범이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전날, 판결 전날 합의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불원서죠. 초범이라고. 근데 판사란 놈이 뭐라고 했느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걸 잃었다. 난 이런 얘기를 하는 판사놈의 입을 확 그냥 조동하니 한번. 아니, 피고인, 이게 범인이 이런 걸 여기서 왜? 아니, 지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 직업을 잃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가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잊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말하자면 여기서 이 판사라는 놈이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걸 잃었다고 하는 것은 지가 저지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거를 잃었다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야, 판사, 야, 이 새끼야. 얘가 강간을 그것도 7년 전에 저지르고 또 저질러 갖고 그걸로 인해서 직업을 잃은 거라. 그러면 당연한 거지. 그걸 잃었다고 판결을 쓸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아니 강간을 누가 강간을 저지르래? 아니 지가 저지른 것 때문에 지 직업을 잃은 거를 이게 양형 요소를 해갖고 감형을 해서 집행유예 선고해? 도라이 같은 새끼들이, 이 판사라는 새끼들이, 야 이게 참 이런 도라이들이 어떻게 판사를 해?
그러니까 이완규라든가 이 검사 새끼, 저 제정신이 아닌 새끼들이 이 재판을 하니, 좋아, 그래. 피해자가 용서했으니까 어쨌든 합의했다가 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의 범행도 있죠. 그러니까 한 번, 그래. 강간범죄 한 번이라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아니지. 이전에도 했잖아. 그러니까 7년 전 건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또 했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어떤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이런 성범죄의 상습성이라든가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는 이런 모자란 모질이들이 이 판단을 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강간범들이 강간을 저지르고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쓰레기들도 문제인데 이렇게 이 모질이 판사들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갑합니다. 이 자기 친딸을 강간한 새끼나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고 죽이려고 했던 놈이나, 이 교육행정이 공무원인데 이 새끼는 7년 전도 성범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알려지도 않고 밝혀지도 않고. 근데 기껏 잡아서 처벌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됐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살만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속아낼 건 속아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 새끼는 고쳐 못 씁니다. 한번 이런 놈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지를 지도 한번 당해보게 해서 스스로 느끼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참. 자신을 무시했다고 마트 계산원을 찌른 20대 남성, 이런 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십 차례 찔렀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무시했다, 욕했다, 글쎄 실제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이 정신질환은 심신미약이란 것, 이런,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실제로 그러면 정신병 때문에 그런 건가?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은 화나는 사건이 많아갖고요. 이제 또 운전하러 가야 됩니다. 은행나무하고 계약한 그 원고가 이제 2달 뒤로 다가오는데, 초조합니다. 그것만 해결하면은 얼추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약속은 약속이고, 이게 은행나무하고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제 마음에 흡족한 책인지 아닌지가 있겠지만,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